2025년 롤랑가로스. 미국의 2004년생 코코 고프가 우승하고 남자 테니스에선 야닉 시너와 알카라스의 5시간이 넘는 결승전 경기가 펼쳐졌다. 한편 조코비치는 준결승에서 지고 차를 한 줌을 가지고 걸어나가며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작별을 예고했다. 주목받지 못한 또 한 명의 선수가 롤랑가로스에게 작별을 고했다. 그는 가장 미적으로 한 손 백핸드 드라이브이며 5번째 위대한 싱글핸더로 선정된 선수이다. 프랑스의 베테랑 테니스 스타 리샤르 가스케이 코트와 작별을 고했다. 지난 2023년 테니스.com 웹사이트는 가스케의 백핸드를 오픈 시대 5번째로 위대한 싱글핸더로 선정했다. 가장 미적으로 즐거운 한 손 백핸드 드라이브라고 언급했다. 탄 바브린카, 켄 로즈월, 주스틴, 에냉, 로저 페더러 등 4명만이 가스케의 아름다운 한 손 백핸드를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내가 멈추면 10년이 지나도 나는 여전히 백핸드를 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4월 그가 한 말이다. BBC 스포츠에서 가스케에 대한 이러한 평가가 있었다. 가스케의 유산은 그의 황홀한 백핸드가 될 것이다. 그의 경력은 그랜드슬램 우승이 아니라 특히 흠모하는 프랑스 대중들에게 그의 시그니처 샷이 가져다 준 즐거움에 의해 크게 평가받을 것이다. 가스케과 함께 ATP 투어 무대에서 성장한 라파엘 나달은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올렸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코트 안팎에서 많은 순간을 함께 보냈다. 당신이 롤랑가로스와 같은 특별한 장소에서 테니스와 작별할 수 있어 기쁘다. 사실 가스케는 ATP 투어 단식 개인 통산 16회 타이틀을 차지했고 윈블던 2회를 포함해 그랜드슬램에서 3번이나 4강에 올랐다. 특히 지난 2007년 윈블던 남자 단식 4강전에서 앤디 로딩미국을 누르고 결승에 오르면서 주목을 끌었다. 한때 세계 랭킹 7위까지 올랐던 프랑스의 인기 테니스 스타다. 10대 때는 프랑스 오픈과 US 오픈 주니어 남자 단식에서 우승했고 17세 때는 2004년 롤랑가로스 혼합복식에서 타티아나 골로빈과 함께 챔피언에 등극했다. 15세 때 가스케는 당시 프랑스 테니스 연맹 회장인 리오넬 파우자레에 의해 모차르트와 비교됐다고 한다. 9세 때는 프랑스 테니스 매거진 표지에 실릴 정도로 어릴 적부터 주목을 받았다. 배지의 출신으로 부모님이 투어 내내 코치이자 첫 스승이었고 4세부터 라켓을 잡았다. 9세 때 테니스 매거진 표지에 실렸으나 그는 이 조명이 오히려 부담스럽고 부끄러웠다고 고백했다. 비교 대상이 된 로저 페더러와는 스타일이 달랐지만 베이비 페더러라는 별명을 얻으며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비포가 지배하는 시대에 메이저 우승은 힘들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특히 백핸드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호평과 함께 포핸드와 멘탈 면에서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가 공존한다. 그는 클레이하드 잔디 등 모든 코트에서 통하는 전천후 실력을 갖춘 올코트 플레이어로 인정받았다. 특히 백핸드는 가장 아름다운 기술 중 하나라는 찬사를 받았고 로저 페더러도 그 매력을 높이 평가했다. 리샤르는 단순한 우아한 샷 메이커를 넘어 어린 시절부터의 부담감, 예기치 못한 스캔들, 그리고 매 경기마다 보여준 열정과 개성이라는 다채로운 서사를 품고 있었다. 그의 백핸드는 오래도록 회자될 것이며 2025년 롤랑가로스에서 마무리될 시즌은 가장 스타일리시한 시대의 마지막 장으로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이다. 리샤르 가스케의 백핸드가 장점인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예쁘다는 감탄을 넘어서 기술적 완성도, 전술적 다양성, 그리고 감각적인 볼 터치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렇다. 1. 완벽에 가까운 기술적 메커니즘. 원핸드 백핸드이지만 스윙 궤적이 부드럽고 완만하며 상체 회전과 손목 사용이 정교하다. 임팩트 순간 라켓 페이스가 정확하게 열리며 컨트롤과 파워를 동시에 잡는다. 타점이 늦지 않고 몸 앞에서 이뤄지며 탑스핀, 플랫, 슬라이스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다. 페더러의 백핸드가 강하게 끊어친다면 가스케는 회화처럼 부드럽게 그려낸다는 표현이 어울린다. 2. 리듬감과 템포 조절이 탁월. 가스케의 백핸드는 상대 템포를 무너뜨리는 변칙적인 리듬감을 갖고 있다. 특히 랠리 중 갑자기 강한 백핸드 크로스를 날리거나 다운 더 라인으로 방향 전환할 수 있어 상대를 속이기 좋다. 백핸드 슬라이스도 깊고 낮아 수비와 공격을 잇는 연결 기술로 매우 뛰어났다. 3.
포핸드보다 안정적인 심리적 무기. 많은 선수들이 백핸드를 수비 기술로 사용하는 반면 가스케는 백핸드로 주도권을 쥐는 공격형 플레이가 가능하다.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백핸드로 상대를 흔들며 리듬을 되찾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을 정도다. 포핸드보다 백핸드를 더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만의 플레이 아이덴티티를 확고히 구축하고 있다. 4. 신미성과 감성까지 겸비. 가스케 백핸드는 예술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술을 넘은 미학이 있다. 팬들은 그의 백핸드 하나만으로도 경기를 보는 즐거움이 있다고 말할 정도다. 특히 윈블던 잔디 위에서 그의 백핸드가 만들어내는 스핀과 타고 소리는 클래식 테니스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정도다. 예로 유명한 백핸드 장면이 있는데 윈블던 2007년 앤디 로딕과의 경기에서 백핸드 다운 더 라인으로 흐름을 완전히 바꿔 승리하는 모습과 US 오픈 2013년 밀로시 라오니치와의 경기에서 강력한 서브를 백핸드 리턴으로 받아내며 경기 주도하는 모습과 클레이 코트에서의 슬로우 백핸드 슬라이스를 빠른 탑스핀으로 연결하는 것은 그의 시그니처였다. 중간 결론으로 가스케의 백핸드는 단순히 원핸드 백핸드를 잘 쓰는 선수가 아니라 기술과 예술, 전략과 감성의 정수를 모두 담은 백핸드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동호인은 어떤 점을 배울 수 있을까? 단지 예쁘다는 감탄에 머무르지 않고 다음과 같은 핵심 포인트를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다. 1. 라켓 궤적과 상체 회전에 조화다. 가스케는 상체 회전으로 백핸드 파워를 끌어낸다. 팔힘만 쓰지 않는다. 동호인도 팔이 아니라 몸통으로 친다는 원칙을 백핸드에 적용하면 스윙이 안정되고 힘도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 특히 임팩트 직전까지 어깨를 비틀어 코일링을 유지하고 스윙 시 상체 회전을 같이 풀어주는 연습을 해보자. 정면보다 살짝 옆으로 돌아서서 치는 습관을 들이자. 2. 스윙 궤적은 위로가 아니라 앞으로 위로다. 많은 아마추어가 백핸드에서 공을 띄우려다 무리하게 라켓을 위로만 휘두른다. 가스케는 라켓이 공을 쓸며 앞으로 나가고 마지막에 자연스럽게 위로 풀리게 해야 한다. 특히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을 중심에 두고 너무 공 밑을 파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좋다. 백핸드 탑스핀은 깊이 회전이 핵심이다. 3. 임팩트 후 피니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가스케의 백핸드는 스윙 후 피니시 자세가 매우 정돈돼 있다. 이는 컨트롤과 일관성을 높여주며 공의 질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비결이다. 특히 공을 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스윙을 마무리하고 자세를 확인해보자. 피니시에서 라켓이 어깨 너머로 가는지 몸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지 점검해보자. 4. 백핸드는 수비용이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한다. 가스케는 백핸드를 공격 전환의 무기로 사용했다. 동호인도 슬라이스만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기회가 되면 백핸드로 라인을 찌르거나 각을 넓히는 샷을 시도해보자. 특히 백핸드 다운 더 라인, 높은 백핸드 탑스핀 등도 연습해보며 자신감을 가져보자. 5. 나만의 백핸드 리듬을 만드는 감각을 갖는 것이다. 가스케는 마치 리듬을 타듯이 부드럽게 스윙한다. 덜 급하고 흐름이 자연스럽다. 동호인도 너무 빠르고 급하게 치려는 습관을 버리고 자신만의 템포와 리듬을 찾아야 한다. 특히 연습 시 천천히, 정확히, 부드럽게 집중하고 리듬 있는 랠리 연습을 통해 자신만의 백핸드 타이밍을 찾아보자. 가스케의 백핸드는 동호인에게 어떻게 백핸드를 예쁘고 효율적으로 칠 것인가에 대한 교과서이다. 단지 따라하기보단 그 원리를 내 몸에 맞게 해석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도 구독 날려주시고요. 디그앤디그